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착한 이별식이라는 주제로 바람직한 장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뭘 이렇게 하는데, 내 장례니까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해줄 거라고 하면 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자녀들에게 해 놓으시면 나의 뜻이 가장 존중되는 아름답고 멋진 착한 이별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한번 잠깐 들어보겠는데요. 네 박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송대관 씨의. 우리는 이 노래를 굉장히 신나게 노래방에 가서 듣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 노래가 어떠세요? 우리가 신나게 부르고 춤추는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수위를 잇고 삼배 수위를 잇고 노래를 부르니까 정말 이 속에 이별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크게 잔잔한 감동으로 와닿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장례 하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보면 매장과 화장 이렇게 보시죠. 자, 매장에는 이렇게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속관 매장, 그 다음에 탈관 매장, 관을 다 벗기고 이렇게 시신만 모시는 탈관 매장, 그 다음 관체로 들어가는 목관 매장, 여기는 화장 후에 이제 화장해서 분고를 봉안함에 넣어서 땅 밑에 넣는 그런 조그마한 면적을 차지하는 이런 화장 후 매장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매장에는 이렇게 산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산소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늘에서 보면 산소가 무척 많대요. 그리고 개간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이거는 그래도 공동 관리하는 분이 계셔서 산소가 잘 관리되는데, 자, 이 산소 한번 보세요. 산소에 세멘트를 발랐어요. 왜 세멘트를 발랐을까요? 벌초하기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멧돼지들이 이렇게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멧돼지가 자꾸 파니까 결국은 산소를 세면으로 바를 수밖에 없다. 근데 참 많이 안타깝죠. 네. 그리고 전국의 30-40%의 묘지가 버려진다고 그러잖아요. 버려진 무연묘지라고 그랬어요. 무연묘지는 주인이 없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역에 국토를 개발하려고 하면 이 산소를 다 정리해야 되는데 상수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전혀 찾아오지 않는 무연묘지는 거기다가 그 지역의 일간지에다가 3차례나 광고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도 찾아오지 않으면 이분은 가족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봉안함에 넣어서 또 2년 동안 이렇게 보관하다가 그래도 가족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버려도 되는 이런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루에 들어가서 나오면 곱게 갈아서 찧어서 이제 봉안장을 하기도 하고 자연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봉안장은 봉안함이 칸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봉안장이죠. 자연장은 꽃밭에 화초에 그름을 주는 것이 자연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왼쪽이가 봉안장이에요. 이렇게 우리 요새 많이 보는 거. 자, 오른쪽에는 봉안담이에요. 담에다가 이렇게 봉안함을 넣는 거죠. 밑에 세 번째 밑에는 봉안탑이죠. 탑 속에 분고를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봉안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연장이 뭘까요? 자, 매장 문화의 국토 잠식, 매장을 해서 국토를 잠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 우리가 봉안시설의 자연훼손 내지 관리비 증가 문제로 인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에 뿌리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꽃이나 나무에 뿌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자연장은 잔디형은 이렇게 파서 이렇게 흙을 드러내고 그게 분골과 흙을 섞어서 그 다시 넣고 덮어주는 것이 잔디장입니다. 자, 그 다음 화초장은 꽃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꽃을 잘 키우는 거예요. 물론 흙과 이 분골을 섞어서. 왜냐하면 분골만 하면 분골이 질소가 많아서 비가 오면 굳어져요. 또 수목장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수원연화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장례식을 이제 전통식으로 할 건가, 종교식으로 할 건가? 장례법은 매장을 할 건가, 화장을 할 건가? 매장하면 선산에 할 건가, 공원묘지 할 건가? 화장을 하면 자연장을 할 건가, 봉환장 할 건가? 수의는 어떻게 입으실 거예요? 여러분 수의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 네, 윤달에 만들으셨다고요? 네, 어떤 걸로 만드셨어요? 삼배로요? 안동포로요? 인견으로요? 네, 뭐 수의는 어떤 걸로 만드셔도 되는데 좀 이따 나중에 수의를 나오겠지만 이 수의는 우리가 비단으로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홀레복이 공단이었잖아요. 파란 주고리 빨간 치마로 해서 이 공단으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삼배 수의를 쓰게 됐어요. 그 다음 관도, 여러분 오동나무나 삼나무관으로 가실 거예요? 종이관으로 가실 거예요? 그 다음 조화는 꼭 받아야 될까요? 꽃이 너무 많아서 인산인해가 되지 않아요? 그 조화를 차라리 현금으로 주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데 조화는 다 그날 끝나면 다 버려질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조화 받으실 거예요? 네. 자, 부고는 어디까지 보내야 될까요? 내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보내야 될까요? 저는 생각에 정말 나를 또는 가슴 아파해 줄 사람, 또 아니면 나하고 좀 인정이 있었던 사람에게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문상객 접대를 했잖아요. 식사 대접을 많이 했죠.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국거리고 이렇게 같이 먹었어요. 요즘은 다 바쁜데 식사 대접을 하다 보면 그게 나온 잔반들 또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제삿 날은 꼭 돌아가신 날이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제사는 어떻게 지냈어요? 밤 12시에 지냈죠. 초저녁에 다 낮에 제사 준비 다 해서 차려놓고 12시가 딱 되면 이제 어르신들이 도포를 입고 오셔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요즘은 몇 시에 지내요? 저녁 8시 뭐 전후로 지내야 돼요. 왜?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빨리 제사 지내고 전철이 끊어지게 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상객이 밤을 새워야 될까요? 예전에는 외롭고 해서 같이 밤을 새워줬는데 요즘은 문상객들이 쉬어야 돼서 가까운 숙소를 다 정해놓고 옵니다. 그래서 밤 10시 넘어서는 문상을 가지 않는 게 좋겠고요. 장례비는 어떻게 할까요? 자식들이 부조금 받아서 할까요? 내 장례니까 내 장례비는 내가 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장례비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장례비가 들어오는데 똑같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많이 들어온 사람, 적게 들어온 사람. 근데 경비를 그럼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뭐 n분의 1로 하자. 많이 싸우게 돼요. 자식들의 싸움을 시키지 않는 방법은 내가 내 장례비를 딱 이렇게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걸 장례를 해라 라고 할 때 자식들이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또 옆에서 부족하면 조금 보태면 되겠죠. 이게 내 장례비는 내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줄 거 있으면 하나씩 나눠주는 게 좋지 다 주고 장례비 내라 해서 형제들끼리 싸우게 하지 말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부의금. 자, 그런 거 장례비를 내가 하면 장례비 안 받아도 되죠. 근데 자식들이 자기가 뿌린 장례금 받겠다고 하면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내 이름으로 된 장례비는 받지 마라 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장례식장에서 꼭 치러야 될까? 자,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장례비가 엄청 많이 든다라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장례비인데 얼마나 많이 드냐면 여기서 300만 할 거 저기는 1000만 원, 여기는 150만 할 거 450만 원 이렇게 엄청나게 터무니없이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동안에 자녀로서 부모한테 잘못한 것을 이렇게 비싼 걸로 하면 좀 용서를 받지 않을까라는 자책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정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수의 있고 이틀이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싼 수의를, 고급스러운 수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여기 있는 게 안동포인데요. 안동포가 이게 780만 원짜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꽃을 이렇게 그래도 꽃이 많이 들어오면 이걸 처리하는 게 곤란해요. 어떻게 처리해서 그냥 두면 완전히 장례식장에 꽃밭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분쇄시켜요. 한 세트 분쇄시키는데 10,000원씩 줘야 돼요. 그럼 30개면 3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꽃을 많이 얻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캐딜락, 살았을 때 여러분 캐딜락 타보나요? 안 타봐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최고의 대접을 받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장례식장에 이렇게 싸우는 거 보셨죠? 뭐 때문에 싸울까요? 돈 때문에 싸우죠. 장례비 때문에 싸우든 유산 때문에 싸우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아까 재산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이 장례식 부분도 잘 정리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진, 영정사진 앞에 단을 몇 단 올리는데 이 한 단 한 단 올라가는 게 다 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관도 되게 좋은 관 같은데 이 관이 한 400만 원 이상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태우게 되는 거잖아요. 참 아깝죠. 네. 그러면 우리의 전통 수의가 어떤 수의인지 한번 알아보겠죠. 이게 전통 수의예요. 색깔 컬러풀하고요. 궁중 사람들처럼 굉장히 좋은데 왜 그렇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떠셔요? 이 영상을 보시니까? 네.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죠. 우리가 처음엔 옛날에 다 우리의 혼례복이나 우리 자기 신분에 맞게끔 공단, 비단, 멍주 이런 걸로 수의를 했었어요. 물론 가장 가난한 먹고 살기도 어려우면 이렇게 못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분에게 최선의 배려로 수의를 좋은 걸로 해서 준비해놨다가 돌아가시면 입혀드렸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1934년에 너희들이 식민지 주제에 무슨 비단과 명주 옷을 입냐? 삼배를 입어라. 삼배가 굉장히 거칠거칠하잖아요. 그거는 상주들이 입어서 부모님을 잘 못 모신 거다라고 했는데 돌아가신 분을 죄인처럼 포를 입혀서 보냈어요. 그러면 그네라 그러고서 그러면서 비단은 자기들이 다 가져갔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뭐라고 세뇌를 시켰냐면 삼배가 제일 잘 썩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엄격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실크가 잘 썩을까요? 삼배가 잘 썩을까요? 면이 잘 썩을까요? 실크는 가만히 둬도 좀이 썰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삼배가 제일 잘 썩는다. 여러 어르신들도 그렇게 알고 계셨죠. 삼배를 쓴 것은 일본에 강요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삼배를 안 써야 돼요. 근데 일본 일제 100주년이 지났는데 지금 1919년에서 2020년 100주년이 지났는데도 그 의례를 못 버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완장을 차잖아요. 이 완장을 왜 차죠? 우리 어르신들 상주 표시잖아요. 아들이다, 손자다, 사촌이다, 조카다 이 상주 표시를 하는 건데 이것도 옛날에 우리 장례식에는 완장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찾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부모님 돌아가셔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왔는데 도망갈까 봐 이렇게 완장을 차서 순사들이 감시를 한 거예요. 저 완장 아들 2개 차서 아들만 감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획기적인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가셨잖아요. 그때 이재용이 아들이었잖아요. 이재용 씨가 이 완장 안 찼어요. 그냥 까만 상복만 입었어요. 왜 안 찼냐고 물었더니 일제 잔재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나는 안 찬다고 그래서 안 찼어요. 네. 그 다음에 이 꽃을 우리가 왜 언제부터 흰국화를 써요? 옛날에 우리 장례식에 흰국화 안 썼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흰국화를 썼냐면 일본 군왕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 흰국화래요. 그래서 일본 군왕 장례식에 흰국화를 많이 썼겠죠. 그러니까 한국도 식민지니까 우리나라 순종왕 때부터 이 국화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우리 대통령이 가든 뭐 국회의원이 가든 다 국화를 쓰잖아요. 그분들이 하얀 국화를 좋아해서 쓴다면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정말 장미꽃을 좋아한다면 장미를 써도 좋지 않겠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일제 잔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내 수위는 이렇게 해라, 내 장례는 이렇게 해라, 나 꽃은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적비를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공적비라고 하면 되게 위대한 사람들만 적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몇 년도에 아버지 누구와 어머니 누구의 몇째 아들로 몇째 딸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어떻게 보내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서 몇 남매를 낳고 키우고 그 큰애 아들은 어떻게 하고 둘째 아들은 어떻고 이래서 나는 이런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사회적으로는 이랬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간다, 이런 내용의 공적비를 한번 써보시면 이 공적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 우리 어머니가 이런 삶을 사셨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무에다가 정말 앞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한번 작성해 보시고 또 버리고 싶은 것도 적어 보시고, 버리고 싶으면 어떤 거 버리고 싶어요? 네, 관절염 버리고 싶고요, 혈압 버리고 싶고, 또 뭐 여러 가지 아들에 대한 집착, 또 서운함 이런 것도 버리고 싶고, 정말 되고 싶은 것은 뭐겠어요?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또 사람들의 봉사하며 살고 싶다. 또 사랑의 어떤 뭐 열매, 믿음의 열매, 뭐 신앙의 열매를 주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전 장례 의향서를 적어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내 부고는 누구누구한테 보내라, 내가 내 죽음을 널리 알려줘라, 또 아니면 간단한 셈 알려줘라, 내 장례식은 가능하면 간소하게 해라, 아니면은 친지들만 모여서 해라, 그러면서 부의금은 어떻게 해라, 내 수인은, 내 관은, 내 신체를 어떻게 해라 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상장도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이름 쓰고요, 위 사람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상을 받았다, 이렇게 살아왔기에 성실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에 상장을 줍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복지관 관장 이름을 써도 좋겠고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쓰세요.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상을 받고 싶다면 이렇게 상장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의 선물이라는 노래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양희은 씨가 노래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젊었을 때 몰랐던 거 나이가 드니까 더 잘할 수 있고, 또 옛날로 돌아가라면 정말로 뿌연한 안개 속 같은 데를 돌아가고 싶지 않고요. 지금 이 시간이, 나이 든 이 시간이 가장 좋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선물은 정말 그동안 살아왔는 걸 잘 정리하고 또 현재를 즐기면서 앞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지난 날의 마지막 날이고 다시 시작하는 최초의 날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정말 여러분들을 멋진 내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름다운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웰다잉 프로그램 6회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강의의 숙제는 총 4개가 있습니다. 교재 73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숙제는 나의 공적비 작성하기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교재에 있는 드림트리에 10년 내에 이루고 싶은 것, 나의 묘비명, 나의 장점,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전 장례 의향서 살펴보기입니다.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을 떠올리시며 나의 장례식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보시고 나의 장례를 준비해 줄 자녀나 가족과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나에게 주는 상입니다. 오늘까지의 인생을 살아온 나 자신에게 주고 싶은 상장을 직접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온라인 웰다잉 프로그램 6강을 함께 해주신 모든 어르신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웰다잉 교육 내용을 항상 잘 기억하시며 매일 매 순간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